모두가 꽁꽁 얼어붙을 거라고 예상했던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요, 열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호의 의미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1월은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조용한 달, 대표적인 비수기잖아요. 그런데 올해 1월 지방시장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이 예상 밖의 거래량 급증, 도대체 그 뒤에 숨겨진 이유는 뭘까요? 부산의 거래 지수는 작년 이맘때보다 무려 350%나 올랐고요. 대구는 543%가 폭증했습니다. 이게 그냥 잠깐 반짝 오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 이례적인 신호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좀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시장의 체질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분명한 알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구매자들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는 지금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겠구나. 이 현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더 늦기 전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근데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다면서 왜 분양가는 안 떨어졌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건 되돌리기 힘든 구조적인 요인들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 뒤에는 두 가지 큰 힘이 있습니다. 첫째,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되면서 기술 비용이 확 올랐어요. 그리고 둘째, 지난 10년간 인건비랑 자재비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건설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비용 상승 요인인 셈이죠. 그런데 사실 이 비용 압박은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바로 공급망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건설사들이 지금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675,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2025년 단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종합건설사 숫자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그냥 작은 회사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속에서 지방의 주택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건설업계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당연히 공급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 실적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방의 인허가 실적은 21.9%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3년에서 5년 뒤에 우리에게 공급될 집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쭉 맞춰보면 이건 더 이상 예측이 아니에요. 바로 공급 절벽입니다. 2021년에 28만 호가 넘었던 지방 착공 물량이 2025년에는 10만 호 수준으로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보통 아파트 짓는데 3년 정도 걸리잖아요. 지금 땅을 파지 않은 결과는 정확히 3년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착공이 무너졌고, 그 결과 2026년, 바로 지금 전세가가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7년과 2028년에는 새 아파트 부족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분석을 넘어서 이 시장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산은 부촌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반면에 대구는 수성구 한 곳에 딱 몰려 있어서 중심부에서 뭔가 움직임이 보이면 도시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어느 도시를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지방 부동산을 볼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축 우선주의입니다. 서울이랑은 좀 달라요. 지방은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정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좁은 주차장, 낡은 시설, 이런 것보단 당연히 주차도 편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는 새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이 선호도가 신축과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점점 더 벌려놓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곧 반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세 가지 신호가 더 있습니다. 첫째, 서울과 지방 핵심 도시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지금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어요. 이 격차는 언젠가 줄어들게 마련이죠. 둘째, 2026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전셋값. 이게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실제로 집을 알아볼 때 어떤 원칙들을 지켜야 할까요?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인구 30만 이상의 거점 도시, 그리고 좋은 학군, 또 이미 인프라가 다 깔려있는 원도시만의 신축 단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마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마진.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사려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바로 옆에 있는 한 5년에서 10년 된 대장 아파트의 지금 시세랑 비슷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2, 3년 뒤 입주할 때를 생각하면 이미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죠. 결국 길게 보면요. 내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주택 보유 여부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시대에 이런 실물 자산은 내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시장이 뜨거울 때 움직이죠. 하지만 진짜 기회는 종종 그 전에 사라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데이터는 아주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